전 지구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류 공동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접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협약 UEA 사무국에서는 기후, 환경에 관하여 156개 UEA 회원도시와 함께하고자 특별 기획으로 기후, 환경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UEA 회원도시 중 쓰레기 없는 마을, 행복 동구를 슬로건으로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우수 사례를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제1회 UEA 기후환경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볼까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오늘 기후환경과 관련한 인문학 토크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동구가 하고 있는 쓰레기 없는 마을, 행복 동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의 사무국을 둔 UEA의 회원도시로서 UEA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UEA에 대해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협약 UEA는 기후변화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51개국과 156개의 도시가 가입된 도시연합체입니다. 에너지, 쓰레기 감량, 도시 디자인, 도시 자연, 교통, 환경 보건, 물이라는 7개의 분야 중 쓰레기 감량, 도시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구를 모셨는데요. 청장님, 동구에서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동구 구현이라는 목표로 지금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목표를 들어봤을 때 청장님께서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 환경 문제는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원래 태어났던 고향이 농사도 짓고 그리고 바닷가였습니다. 바닷가였는데 이제 어렸을 때 그 가까운 바다에서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들을 많이 이렇게 먹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굴이라든지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쯤이니까 한 80년대 중반 정도 이때쯤 그 시골에 돼지 농장이 들었었어요. 돼지 농장이 들어서 그 분뇨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당시만 해도 환경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지 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환경 문제에 대한 뭐 성장, 경제 성장 이런 것이 더 집중됐다 보니까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 분뇨나 이런 것들이 축산 폐수물이 전부 바다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바다에서 따다준 굴을 싱싱하게 먹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해산물들을 이렇게 기피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먹었던 그런 해산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그 건강한 식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 분뇨 축산 이런 것들 때문에 기피하게 되고 이러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제가 1998년 이후에 이제 지방의 의원으로서 기초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때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환경 문제를 좀 다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환경 문제로 2박 3일인가 이렇게 연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좀 더 환경 문제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동구청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점점 더 이제 동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고 싶어지는데요. 지금 동구의 일반 현황이나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구는 광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의 어떤 역사라든지 광주의 문화를
그대로 그런 광주의 어떤 정신, 문화적인 걸 가지고 있는 자치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일제 때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든지 4.19, 육시방쟁, 뭐 5.18 이런 전 과정에서 항상 늘 그 광장이 됐던 게 도청이었고 도청 앞 광장이었고 금남로였고 충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금남로 도청인데 그게 바로 광주의 동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하면 그 음식의 고향 또 뭐 인의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동구가 그런 이제 문화적인 예술적인 것들을 또 간직하고 있는 게 광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제 허병년 선생님이라든지 오지옥 선생님이라든지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음식으로도 남도 음식을 대표하는 것이 또 광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다운 어떤 멋과 맛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동구이고요. 네. 뭐 현재 또 그러한 그 어떤 자랑거리가 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원래 원도심, 구도심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금융의 중심이었고 상업의 중심이었는데 다 밀려났습니다. 밀려나서 구도심이 쇠퇴하면서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인구도 줄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열악하게 된 그게 이제 오늘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10만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인구로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미 절대적인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 회복을 통한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 7기의 구정의 방향을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로 잡은 것도 동구만의 경쟁력 그것은 바로 도시 생활에 있어서 소외되고 그리고 또 공동체 파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바로 지금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지금 동구가 환경 문제에 앞장서고 계시면서 네. 뭔가 개선된 사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사례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한 가지만 우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구가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네네. 1인 가구가 약 48.8% 정도니까 두 집 건너 한 집 정도는 한 사람이 사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원룸 같은 게 많습니다.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원룸이 많은데 원룸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게 일회용품, 그러니까 물병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일회용 컵이라든지 네. 배달 음식에 대한 이런 네. 것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또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그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산 1동 같은 경우 원룸 주인분들이 참여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께서 협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러한 쓰레기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마을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마을을 만들므로써 그 안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의 동네의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이제 좋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자원순환 마을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걸 이제 시범 마을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지산 1동이 원룸촌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런 자원순환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과정은 또 주민들의 참여인데 그냥 참여가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으로 하나서 이제 우리가 자원순환 해설사를 약 50여 명 정도를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골목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골목 토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양을 어떻게 줄이고 분리배출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함께
골목 투구를 하는 것도 그런 자원순환 해설사를 통해서고요. 또 우리 동구에는 불법 투기 지역이 한 126개 정도 꽤 많은데 이런 데를 집중 관리하는 쓰레기 동네마다의 골목마다의 환경 감시, 환경 활동을 하는 그런 환경 감시원인가요? 이런 활동가들을 둠으로써 그분들이 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또 광주은행이라든지 방범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마을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분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은행의 본점이 있거나 새마을금고에 지점이 있거나 하는 그 골목 주변을 담당을 해서 쓰레기 문제를 불법 투기를 해결해 가고 또 거기에 회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를 홍보해 가고 이러한 일기관, 일단체 책임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감량하는 RFID를 예를 들어서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에 설치를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어르신들이 그 RFID를 설치하기를 좀 꺼립니다. 이게 좀 불편하니까. 근데 그걸 설치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양을 30%를 줄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감량기를 통해서 쓰레기의 85%를 줄여서 나머지 15%는 일반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범 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역시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구조, 그것이 많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CCTV를 설치하거나 단속하거나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고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자원순환 마을을 만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 우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예, 깨끗해진. 이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남강주 시장에 광주천 주변에 네네. 한 10여 년 이상 스티로폴,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온 스티로폴이 쌓여 있어서 네네. 사람들이 걷기도 어려웠고 네네.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이거 사례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주민들을 신뢰하고 주민들과 함께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를 함께 해내니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진은 그렇죠. 어떤 사진일까요? 이제 남강주 시장에 주민들이 이 스티로폴을 이렇게 투기하지 않고 이 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시간은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례를 발견한 거고요. 그 출발은 주민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또 믿어주고, 그래서 지금은 이 거리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엄청 깨끗해졌네. 그 앞에 사진을 보니까 일일이 이제 개인적으로 주민분들 찾아뵙고 다 우리 설명드리는 직원분들이 사진이고. 일일이 설득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열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네네.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옛날 같은 방식이었다면 저기다 CCTV 갈아놓고 그쵸, 처벌로. 아니면 처벌하고 단속하는데, 그러면 또 며칠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지금 이게 벌써 몇 달째 지속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또 이제 병무청, 이제 그건데요. 네네. 늘 여기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상습투기 지역으로. 상습투기. 저도 이 거리를 가면 정말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인데, 이 문제도 해결했던 게 어떻게 해결을? 이것도 이제 뭐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면 이쪽의 환경을 한번 네.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저기를 병무청과도 협의하고 주변의 남광주 시장분들과도 협의를 해서 여기를 아예 꽃을 놓는 화단으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여기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이 깨끗한 곳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꽃을 가꾸고 시민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 실제로 마을에서 사는 분들의 참여와 그분들의 아이디어, 그분들의 실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나 전 지구적으로 함께 한다면 환경 문제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마찬가지지만 국경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또 국경이 없이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되지만 마을에서부터 해결해 간다면 전 지구적으로 또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수 사례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앞에가 저렇게 더러웠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버리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잘 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새로운 디자인에 그리고 뭔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쓰레기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북극곰이 이제 이런 디자인한 그런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더니만 사람들이 거기에 분리수거를 잘 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저런 이제 깨끗한 지역이 됐고요. 이 중앙도서관이나 안철훈 내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여기에 동명동 상생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우리 동명동 카페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를 1년여 동안 함께 논의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참여한 과정에서 쓰레기는 배출을 어느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분리를 어떻게 해서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만들어낸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핵심은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저런 변화를 이끌어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청장님의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뭐랄까 목표라고 하는 거는 주민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환경을 만들고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바뀌어나가는 동구를 그렇죠.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거네요. 예. 아, 그걸 이제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에서 우리 또 공직자들이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함께 하려고 하고 하루아침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좋은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면 그 모범 사례가 전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 문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예.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진행해야 되는 문제인데 청장님께서 이렇게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면 예. 이런 모습들도 사실 보기가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청장님께 이제 질문을 몇 가지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사전에 동구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질문들을 받아보았었는데요. 네,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저희가 선정해서 제가 직접 질문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신 지역 청년 대표님들이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제일 여기 지역 주민분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게 자원순환마을이었는데요. 아까 자원순환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회용품하고 플라스틱의 과다 사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동구가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을 이제 저는 우리 동구청 직원분들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놓여 있는 것처럼 이제 일회용품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공유컵을 사용하자.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회의 이럴 때 주로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데 이 공유컵을 사용을 해서 일회용품을 완전히 없애가는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밖으로 나가서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이런 그
컵을 가져온다든지 이러면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협약을 통해서 지금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각 기관에서 협조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해서 일회용품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원룸 내에서 1인 가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사다 먹지 않겠습니까? 그 일회용품에 담아있는 물을 사다가 이렇게 마시는데, 가능하면 각 층별로 정수기를 놓는다든지 이래서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우리 일회용 컵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약 12g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데, 이걸 1년에 100만 개 정도를 저희가 그걸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 400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그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 내가 한 번 안 쓰고 두 번 안 쓰는 게 결국 우리의 어떤 환경, 온실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실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일회용 컵 대신에 행사에서 다회용 컵을 이제 대여를 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장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가나요? 네, 저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남강주 시장을 애용하는 청년인데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그린피스와 배우 류준열이 함께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샵 운동의 캠페인이 유행 중인데요. 청장님께서는 혹시 개인적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 실천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솔직히 저도 이제 그동안에 집안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사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버린다든지 이런 거를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이걸 어떻게 분리배출이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면서 집안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발생하면 대부분 뭐 국물이든지 수분 이런 것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버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분도 제거하고 국물도 이렇게 사실은 국물도 이제 최소화시켜야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분리배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배달 음식 많이 시키잖아요. 집에서 아이들도 배달 음식 많이 시키는데, 가능하면 필요치 않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배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재학 중인 오민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동구청 근처로 학원을 많이 다니고, 또 친구들하고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동명동 카페 거리를 굉장히 자주 갑니다. 그런데 요새 여름이 되고 나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고 나서 보면 동구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별로 없어서 테이크아웃 한 것을 처리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곤 했었어요. 그런데 미관상으로는 되게 보기 좋고, 또 그래서 이런 쓰레기통 없는 거리에 대한 동구청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쓰레기통 없는 거리는 하나 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거리에 쓰레기를 많이 이렇게 버리니까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통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게 유도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통에 뭐 분리도 안 된 쓰레기들을 엄청 이렇게 막 쌓아두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쓰레기 문제 때 쓰레기통이 있음으로써 더 미관상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쓰레기통을 많이 이제 없앤 경향이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동명동에 하는 저희가 사례를 보면, 동명동에 저희가 이제 그 북극곰 모양의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세 칸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북극곰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또 디자인도 좀 밝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장소에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동명동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배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쓰레기통이 없는 거리, 쓰레기통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게 쓰레기를 버리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가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또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견 내용은 없으실까요? 동구를 외부에서도 놀러 오면은 저희 주변에도 항상 광주 오면 어디 가야 돼? 막 질문을 하거든요. 네. 꼭 동구를 제가 추천해주고 싶으면 그 흥미를 느낄 만한 장소에 대해서 홍보해 주세요. 네. 사실은 그 광주에 와서 어디를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광주 안에 계신 분들 뭐 잘 알 거라고 이제 광주를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왔을 때 광주에 어디를 가야 되지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대구에서나 뭐 이런 대전에서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그래도 광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소개한다면 사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안에를 반드시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화예술이든 창작이라든지 또 어린이 문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민주인권 5.18과 관련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광주의 어떤 역사라든지 광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나와서 한 발 더 간다면 이제 동명동 카페의 거리 가면 물론 이제 이 카페의 거리가 서울의 뭐 경리단길이라든지 비슷한 요소도 있지만 광주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동명동 카페 거리나 이런 데서 어떻게 놀고 즐기는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광주가 낳은 대표적인 인상파가인 오지호가가 있는 지산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백년 선생의 춘설원이라든지 의제 미술관 같은 데도 들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의 거리 물론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만 예술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적인 한옥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오가헌이라든지 또 금호 시민문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려봐도 될 것 같고요. 아직 시작의 단계입니다만은 옛날 구시청 사거리에 아시아 음식몰이 문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음식들도 이렇게 맛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한 발 더 건너서 광주천을 건너서 양림동 근대문화 역사 거리도 본다면 충분히 광주의 어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화전당 주변에 빛의 정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광주를 방문하신 분들이 야간에 미디어 아트, 광주가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입니다. 미디어 아트를 통한 광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또 광주의 문화를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어떤 동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네. 최종 목표가 있으실 건데요. 그런 최종 목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 목표를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고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결국은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소비되는 소비되는 자원이 상위 20%의 국가에서 83%를 소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 20%의 국가가 우리 지구의 환경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나머지 지구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지금도 우리나라 약 8억 명 정도가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3분의 1이 그대로 쓰레기로 배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지구, 작게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에서 함께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끼고 또 무엇을 함께 나누고 무엇을 함께 연대해야 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의 정신이고 공동체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가 지향하는 인문도시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이웃이 있는 마을인데요. 사실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이 쓰레기 문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환경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를 공감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문도시를 기반으로 한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를 만드는 게 민선 7기의 방향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5대 분야, 예를 들어서 일자리 경제, 민생, 어쨌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또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이라고 생각할 때 민생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은 차가 중심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 사람이 걷기 좋고 사람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녹색의 도시, 이런 것들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간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문화와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와 예술을 전문가들만의 문화와 예술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나의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생활문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복지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마을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복지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말하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은 일정 정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이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문제는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소통하고 나눔으로써 우리 이웃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가는 공동체의 정신, 그래서 마을 복지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자치 공동체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이게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대 분야에 이제 각각 42개 이제 공약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을의 복지라든지, 그래서 이제 일례로 지금 하고 있는 쓰레기 없는 마을, 그 다음에 최저 복지 기준선을 우리가 나름대로 마련했던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애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겨울철에 난방 어떤 그 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난방용 그 옷이라든지, 여름철에 그 뭡니까 저 선풍기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마을에서 해결해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네. 굉장히 청장님의 목표와 추진 구체적인 5대 공약 사항들을 보면 네. 굉장히 청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없는 마을을 처음에 제가 생각을 했던 게요. 이제 사실 대도시에 있어서 교통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 일자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는 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일자리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 이런 것은 광역 단위에서 자치구와 협조해서 함께 해결해 가야 되는데, 쓰레기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는 내 생활 속에서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쓰레기 문제이고 환경 문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레기 양을 줄이고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하고 불법 투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에서 예를 들어서 쓰지 않은 대기 전력에 코드를 뽑아 또 놓지 않고 뽑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든지, 자전거를 주로 타본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치구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인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뜻을 모은다고 한다면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없는 마을, 이걸 원년을 선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또, 사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 운동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막힌 측면도 있는데요. 또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주민들께서 협력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운동이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를 뛰어넘어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인문도시를 만들어 감으로써 그것이 다시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순환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서 동구에서 추진하는 이 쓰레기 없는 마을에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에 앞서서 이제 맞닥 이렇게 같이 발맞춰 가면서 환경 문제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그 같은 해원도시가 이제 시청을 같이 하실 건데 해원도시에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그동안에 구호로서 세계는 하나다, 지구촌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면 실제로 세계인들이 지구라고 하는 한 공간에서 함께 사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게 지금의 코로나19의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 국가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살 수는 없고 모든 국가의 시민들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볼 때 우리 회원국들 모두가 이번 기회에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 지구의 어떤 환경의 생태 회복이라든지 또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코로나19에 잘 이겨내서 건강을 지켜서 우리 회원국들이 함께 만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후 환경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우수 사례도시인 광주 동구 청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일에 그 참여자가 돼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없는 거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미래를 함께하는 행복동구를 소개해주신 임택 동구청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UEA 사무국은 해원도시 우수 사례 공유와 다양한 연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EA 사무국은 해원도시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